안녕하세요. 홍성주입니다.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화그룹의 3세 경영인 김동선 부사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내 재계 랭킹 6위 그룹인 한화그룹은 다이너마이트를 생산하는 화약 기업에서 에너지, 방산, 금융, 레저, 유통, 건설 등 방대한 기업군으로 성장한 기업입니다. 한화그룹이 대그룹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2세 경영인인 김승현 회장의 공로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창업회장이 일찍 별세하는 바람에 김승현 회장이 29살에 총수로 등극. 취임 당시에는 우려가 많았지만 지금은 가장 성공한 2세 경영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 회장은 기업을 경영하는 동안 숱한 구세주소에 올라 몇 번이 교도소 경험까지 하게 됩니다. 김승현 회장의 세 아들은 모두 미국 명문대를 나와 한때 재벌가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김 회장은 일찍이 세 아들이 승계구도를 확정해 그곳에서 경영 수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장남인 김동관 부회장은 에너지와 모기업인 방산 분야를, 둘째인 김동원 사장은 금융 부분을, 셋째인 김동선 부사장은 유통과 로봇 분야를 맡겨 책임 경영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이가 막내인 김동선 부사장입니다. 김 부사장은 여러 가지로 구설수에 올랐다가 다시 경영에 복귀해 최근 매스컴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1989년생인 김동선 부사장은 한때 국가대표 승마 선수로 이름을 날렸던 인물입니다. 이화여대 사범대학 부속 초등학교 5학년 때 승마에 입문해 중학교 때부터 선수 생활을 시작해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에 17살의 나이로 출전해 금메달을 따면서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 후 광저우 아시안게임,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승마 마장마술 부분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3관왕에 오르는 등 승승장구했습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 자격으로 병역 특례를 받았음은 물론입니다. 김승현 회장은 아들이 국가대표 선발과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을 늘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공부는 물론 운동도 잘하는 그가 한화갤러리아 주식을 대량 매수해 다시 한번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김 부사장은 한화갤러리아 보통주 3,400만 주를 주당 1,600원에 공개 매수했습니다. 이번에 공개 매수한 3,400만 주는 한화갤러리아 전체 보통주의 17.5%에 해당할 정도로 상당한 규모입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은 기존 지분 2.32%를 포함해 총 19.8%의 지분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지분은 대폭 늘어나지만 2대 주주 자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한화갤러리아 최대 주주는 주 한화로 36.3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공개 매수로 김 부사장이 한화갤러리아를 비롯한 유통 부분을 책임질 것이라는 후계구들은 더욱 뚜렷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재계에서도 바로 그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큰형인 김동관 부회장이 사실상 후계자로 낙점된 상태에서 나머지 형제들에게 어떻게 계열사를 분가할 것인가 하는 관심에서입니다. 부친인 김승현 회장은 창업회장이 확실하게 형제간 분가를 정리하지 않고 타개함으로써 형제간 심한 갈등을 빚은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동생인 김호연 현 빙그레 회장과 분가를 마무리했지만 1990년대 초중반 김승현, 김호연 형제간 갈등은 재벌가의 재산 분쟁으로 유명했었습니다. 이 여파로 김승현 회장은 실형을 받고 구속된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인식해서인지 김승현 회장은 일찍부터 3형제의 후계구도를 마련하고 실천에 옮기고 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장남이 모기업과 주력 사업을 책임진 상태에서 둘째인 김동원 한화생명 최고 글로벌 책임자 사장이 금융 부분을 총괄하고 셋째가 유통 서비스 로봇 사업을 맡는 형태로 구획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둘째가 맡는 금융 부분은 63빌딩으로 상징하는 한화생명을 비롯 보험업계 2위 그룹입니다. 김동원 사장은 형과 동생이 결혼해 가정을 꾸렸지만 아직 미혼으로 재계의 얼굴을 자주 내미는 편은 아닙니다. 김동원 사장은 2007년 그 유명한 보복행위 당사자로 유명세를 탄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김승현 회장이 한 번 교도소와 인연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김 사장이 강남의 한 술집에서 북창동 술집 종업원들과 시비가 붙어 얻어맞았고 이를 안 부친 김승현 회장이 그 종업원들을 찾아내
폭행한 사건으로 한때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일입니다. 그 후 김동원 사장은 예일대를 졸업하고 한화그룹 경영에 합류해 착실하게 경영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화갤러리아 주식을 대량 매수하면서 관심이 집중된 김동선 부사장은 승마 국가대표 선수 스포츠맨이라는 타이틀 외에도 술버릇과 관련된 일로 구설수에 자주 올랐습니다. 2010년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난동을 부렸는가 하면 2017년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도 종업원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적도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그는 석 달 동안 구치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구치소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국내 최대 1호 범인 김현장 변호사들과 술자리를 가졌다가 여기서도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려 도하 언론에 난 적이 있습니다. 모두 술이 불러온 사건입니다. 김 부사장의 술버릇은 가족과 그룹 측에서도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주사는 그렇게 쉽게 해결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를 아는 재계 인사들은 평상시에는 예의도 바르고 언행도 깨끗한데 술을 마시면 돌변해서 늘 조마조마하다고 피력합니다. 김현장 변호사 폭행 사건 이후 그는 한화건설 팀장에서 물러나 독일에서 말목장을 인수해 운영하는 등 국내 사업과 거리를 둔 적이 있습니다. 2019년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아시안 푸드 레스토랑을 오픈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그 이름에 조용히 귀국해 진대재 전 삼성전자 사장이 설립한 사모펀드 회사에 입사했다가 6개월 만에 퇴사해 한화그룹 경영에 합류합니다. 김 부사장은 한화에너지 글로벌 전략 담당 상무부로 화려하게 복귀해 두 형과 동시에 후계 수업을 받게 된 것입니다. 폭행 사건을 일으킨 지 4년 만의 일입니다. 이후 한화호텔앤리조트와 한화갤러리아, 한화건설 등을 총괄하며 후계자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엔 미스코리아 출신 채널A 아나운서 황수연 씨와 비공개로 결혼해 또 한 번 화제가 됐습니다. 결혼을 알리지 않고 한참 뒤에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유해 형인 김동선 사장이 미혼이라 비공개 결혼한 것이 아닌가 재계에선 추측했습니다. 김 부사장과 결혼한 황 아나운서는 고려대 노업과를 나온 재혼으로 2살 연상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부사장은 지난해 유명 햄버거 프랜차이즈인 파이브 가이즈를 들여오는 등 유통 분야에서 식품 분야에 중점을 두는 등 자신만이 색깔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번에 한화갤러리아 주식을 대량 매수함으로써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화갤러리아 실적 부진에 따른 일종의 책임 경영 행보라는 분석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화갤러리아는 올 2분기 연결 기준 45억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상장 후 첫 적자입니다. 한화갤러리아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은 291억 원으로 전년 대비 48%가량 감소했습니다. 갤러리아가 적자를 본 것은 본업인 백화점 경쟁력이 떨어진 탓으로 분석됩니다. 호텔 사업도 분위기는 다르지 않습니다. 한화호텔앤리조트는 지난 2분기 영업 손실이 3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김 부사장이 맡고 있는 분야에서 적자폭이 커지자 유통업계에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화그룹이 백화점이나 호텔 부분이 주력 사업이 아닌 만큼 점유율이 미미한 상태에서 김 부사장이 햄버거 프랜차이즈를 비롯 로봇, 푸드테크 등 신사업에 주력하면서 더 실적이 나빠졌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한화는 로봇 사업에 어느 기업보다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 한화 FA 사업부 내 협동 로봇, 자율주행 로봇, 무인 운반 로봇 등의 사업을 분리해 로봇 전문 기업인 한화 로보틱스를 출범시켰습니다. 주 한화가 지분 68%, 한화호텔앤리조트가 3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화 로보틱스는 서비스 로봇 역할을 호텔, 백화점, 외식 등 그룹 내 유통 사업에 접목시켜 시너지를 낸다는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이 책임을 김동선 사장이 맡고 있음은 물론입니다. 한화호텔앤리조트는 또 외식 사업 부분 자회사인 더 테이스터블이 사명을 한화 푸드테크로 바꾸고 푸드테크 사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김동선 부사장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 부사장은 직함을 전략본부장에서 미래전략 총괄로 바꾸고 하나갤러리아의 청사진을 그리는 작업을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직 개편까지 단행하면서 신사업 발굴에 나서자 재계에선 다른 해석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사업에만 신경 쓰면서 기존 사업은 홀대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이번 주식을 공개 매수한 것도 그러한 기존 주주들이 인식이나 재계의 시선을 의식했다는 평가입니다. 5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공개 매수했지만 한화갤러리아의 핵심 사업인 백화점 억환 반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재계에선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식담보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내년 한화갤러리아의 주가가 지금보다 낮을 경우 김 부사장의 리더십도 흔들릴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김 부사장의 미래 청사진이 장밋빛이 될 수도 있고 흑역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